오빠, 오빠 제발 정신 좀 차려. 부모님이 힘들게 대학까지 보내놓았더니 길거리에서 붕어빵이나 팔고 있다고? 어휴, 망신스러워서 집에도 오지 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족의 절망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국수집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가던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여러분께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5세 동갑내기 박광수와 최효진 부부는 결혼 20년 차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광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나 경영 악화로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마침 광수는 젊은 시절부터 요식업의 뜻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과감히 사표를 제출하고 아내 효진과 함께 작은 국수집 미소국수를 열었습니다. 동네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지만 광수가 정성껏 우려낸 육수와 효진의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들이 많네. 이대로만 쭉 장사가 잘 되면 걱정 없겠지? 우리 유찬이 학원도 더 보내줄 수 있겠어. 효진이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15살 아들 유찬은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죠.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서로가 있어서 행복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전 미소국수 주변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집, 피자집, 햄버거 가게, 화려한 간판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무장한 브랜드들이 작은 골목 상권을 장악해 갔습니다. 여보, 어떡해. 이번 달부터 손님이 확 줄었어. 광수는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어 기다리던 손님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 월세와 재료비를 감당하기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다시 좋아질 거야. 주변 프랜차이즈 오픈이라 그럴 거야. 효진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유찬이 학원비를 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게를 접는 게 좋을까? 광수는 폐업 신고서를 앞에 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간 일궈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효진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폐업 후 부부는 몇 달간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40대 중반의 부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혼자서도 공부 잘할 수 있어. 유찬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는 아들의 모습에 광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광수는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붕어빵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추운 겨울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사 먹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소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거다. 광수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붕어빵 장사 한번 해보면 어때? 지금처럼 찬바람 부는 계절에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 붕어빵? 글쎄, 그걸 누가 찾아 먹을까? 효진은 남편의 제안에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광수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보, 사실 나한테도 추억이 있어.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엄마랑 붕어빵 먹던 기억이 아직 나네. 따뜻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 부부는 남은 돈을 모아 중고 붕어빵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작은 노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광수의 요리 감각과 효진의 성실함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머, 이 집 붕어빵 진짜 맛있네. 앙금이 꽉 차 있네요. 버터향도 나네요. 사장님, 매일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내일도 올게요.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것은 힘들었지만 손님들의 미소와 격려에 부부는 힘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조금씩이지만 수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뭐, 오빠가 붕어빵을 판다고? 길바닥에서 노점상을 한다는 거야? 광수의 동생 미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와 결혼해 강남에 살고 있었고 늘 자신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미란아, 오빠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는 것뿐이니 비아냥 거리지 마. 아무리 그래도 붕어빵 장사는 아니지. 그것도 노점에서 판다는 게 말이 돼? 집안 망신이잖아. 부모님 친구분들이나 내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너희 오빠 붕어빵 장사한다며? 이러면 내 체면은 뭐가 되냐고. 전화를 끄는 광수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효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지만 위로의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상처는 시어머니 김순자에게서 왔습니다. 2주 후 설 명절에 부부는 아들 유찬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본가에는 이미 시누이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설 인사드리러 왔어요. 효진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됐어. 붕어빵 팔아서 번 돈으로 산 거 받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광수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말 들었어. 길바닥에서 장사한다며? 그런 거 하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대학까지 보내줬더니 고작 붕어빵이야? 거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 미란의 남편 오진도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병원에 경비 자리 하나 알아봐 드릴까요? 붕어빵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여보,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미란이 말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동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유찬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유찬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설마 아빠처럼 붕어빵 장사할 거는 아니지? 미란이 조카를 보며 물었습니다. 15살 소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 부모가 저렇게 사는데 자식은 어떤 생각일까 궁금해서 말이야. 아무튼 유찬아, 너는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해. 안 그러면 아빠처럼 된다? 그만하세요, 아가씨. 효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 남편과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떳떳하게 일해서 돈 버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아이고, 말 한마디 했다고 난리네.
사실을 말한 건데 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광수야, 너 정말 그 꼴로 살 거니? 명색이 내가 장남인데 이 집안을 이끌어야 할 놈이 고작 붕어빵이라니. 어머니,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선? 그게 최선이야? 차라리 공장이라도 들어가지 그래. 그날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뒷좌석의 유차는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내가 더 잘해서 우리 가족 지킬게요. 15살 아들의 다짐에 광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유찬아. 아빠가 못나서.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최고예요.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효진은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식구는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효진은 친정아버지 최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안부를 물었지만 오랜 세월 딸을 키운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효진아,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왜 이리 잠겼어? 어디 아픈 거야? 아니에요, 아빠. 그냥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 울었구나. 결국 효진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국수집 폐업, 붕어빵 장사, 그리고 시댁에서 받은 무시와 상처까지.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히 내 딸과 사위를, 내 외손주를 그렇게 대했단 말이냐?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하면 돼요. 효진아, 넌 어렸을 때부터 착했어. 너무 착해서 탈이지. 이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최철수는 젊은 시절 건설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사업가로서의 안목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전화를 끊자마자 직접 사위의 붕어빵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 여기는 어떻게 아시고 오셨어요? 날도 추운데 하실 말씀 있으면 저를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광수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손을 닦았습니다. 자네 하던 일은 계속하게나. 일하는 모습 좀 보자. 최철수는 팔짱을 끼고 사위가 붕어빵을 굽는 모습을 꼼꼼히 지켜봤습니다. 반죽 비율, 굽는 시간, 앙금 넣는 정성, 모든 것이 섬세했습니다. 자네, 구워진 것 하나만 주게. 최철수는 갓 구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붕어빵 밀가루 껍질의 고소함과 가득 올라간 단팥의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수야, 내 딸이랑 결혼할 때 나는 자네를 믿었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어. 그때도 지금도 자네는 좋은 사람이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 더 크게 키워야 해. 최철수는 그날부터 물밑에서 사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좋은 상권 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광수야, 단순히 붕어빵에 팥소만 팔지 말고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보게. 치즈맛 붕어빵, 초콜릿맛 붕어빵, 피자맛 붕어빵, 고구마맛 붕어빵.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말이야. 광수는 장인어른의 조언을 받아들여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실험을 거듭한 끝에 크림치즈와 흑임자를 넣은 맛과 색이 독특한 붕어빵이 탄생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먹어봐. 유차나 아빠가 실험 중인 붕어빵인데 먹어보고 솔직한 맛평가 좀 해줘. 우리 집에서 유찬이 내가 제일 신세대잖아.
내 입에 맞으면 된 거야. 먼저 아내 효진이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새로운데 고급스러워. 아빠, 이거 정말 아빠가 생각해낸 레시피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치? 이걸로 승부를 걸어볼게. 그렇게 탄생한 프리미엄 붕어빵은 SNS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이 집 붕어빵 진짜 찐 맛집이에요. 줄 서서 먹을 가치 있음. 인정. 평범한 붕어빵이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있나요? 손님들의 후기가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가게 앞에는 줄이 생겼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하루 매출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는 달콤한 거리 카페 체인 기획팀 차장 김준호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붕어빵이 요즘 화제더라고요.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붕어빵 코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겨울 시즌 한정으로요. 카페에서 붕어빵을요? 네. 요즘은 레트로 감성이 대세잖아요.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프리미엄 붕어빵을 음료와 함께 즐긴다? 분명히 통할 겁니다. 광수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효진과 눈빛을 교환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한번 해보시죠.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일까? 꿈은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기회야. 효진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도 고마워.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콤한 거리 카페와의 협업은 상상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카페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붕어빵 사진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매장에는 연일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붕어빵 세트 주세요. 여기 크림치즈 붕어빵이랑 아메리카노요. 광수는 세계 매장에 붕어빵을 공급하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효진도 남편을 도와 반죽을 만들고 포장을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매출 좀 봐요. 800만 원이에요. 효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국수집을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었습니다. 유찬이 학원비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수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철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사업 경험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이제 제대로 된 가게를 하나 내야 해.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의 카페 형태로 말이야. 카페요? 그건 규모가 너무 큰데요. 아니야, 지금이 타이밍이야. SNS에서 이미 유명해졌고 사람들이 찾고 있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최철수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좋은 상권의 매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야, 투자. 자네 능력을 믿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게. 잘 되면 나중에 갚으면 돼.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석 달 후 광순의 붕어빵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레트로 감성과 모던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깔끔한 인테리어, 다양한 붕어빵 메뉴와 음료, 편안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좌석까지 갖춘 제대로 된 카페였습니다. 오픈 당일 가게 앞에는 100명이 넘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대박! 여기 진짜 예쁘다.
붕어빵 카페라니 완전 힙하네요. 맛있어요. 이거 완전 성공하겠는데요?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2,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소식은 곧 시댁에도 전해졌습니다. 오빠가 카페를 열었다고? 붕어빵으로? 박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게. 요즘 SNS에서 난리야. 광순의 붕어빵 카페 검색해봐. 미라는 급히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수천 개의 후기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극찬 일색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오빠가 한 거야? 시어머니 김순자도 딸 미란에게 소식을 듣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큰아들이 이렇게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오빠 가게에 한번 가보실래요? 미란의 제안에 김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슨 낯으로. 한편 광수 씨 부부에게는 더욱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프랜차이즈 사업 생각 없으세요? 또 다른 식음료 컨설팅 회사 대표가 찾아와 제안했습니다. 프랜차이즈요? 네.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아이템이에요. 레트로 감성의 프리미엄 품질, 게다가 SNS 마케팅까지 완벽하잖아요. 저희가 시스템을 갖춰드리고 가맹점 모집을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효진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카페가 바로 프랜차이즈 1호점이 될 겁니다. 광수와 효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자신감이, 아내의 눈에는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광수는 아들 유찬을 꼭 껴안았습니다. 유찬아, 아빠가 해냈다. 아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15살 소년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설날에 다시 할머니 댁에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해. 설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그토록 아픈 상처를 받았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것입니다. 광수 부부는 고급 선물 세트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두려움이나 초라함이 아닌 떳떳함과 감사함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가 그동안 좀 바빴어요.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어머니.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분위기가 1년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누이 미란 부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새언니, 어서 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란이 먼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미란아. 너도 잘 지냈지? 점심 식사가 차려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광수야. 네, 어머니. 작년에 이 어미가 너무 미안했구나. 내가 어리석었어. 김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노인이 자식에게 사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더 아프게 했구나. 특히 유찬이한테.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 광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부족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렸죠. 아니야. 넌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지키고 정직하게 일했어.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효진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효진아,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우리 광수를 잘 뒷바라지해 준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야말로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효진은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이전과 다른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않는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란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작년에 제가 한 말들 잊어버리세요.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괜찮아, 미란아. 아니에요. 사실 저 오빠 가게에 가봤어요. 몰래요. 그랬구나. 정말 멋있더라고요. 오빠가 만든 붕어빵도 카페 분위기도 모든 게. 그리고 오빠가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미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는 멋진 사람이에요. 저는 돈 많은 남편 만났다고 강남에 산다고 우쭐했지만 오빠처럼 스스로 뭔가를 읽어낸 적이 없어요. 오빠랑 언니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광수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미란아.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 신우이 남편 정우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작년에 제가 경비 자리 알아봐 드린다고 한 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됐어. 다 지나간 일이잖아. 유찬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모, 괜찮아요. 저는 우리 아빠가 항상 자랑스러웠어요. 붕어빵 팔 때도 지금도요. 아빠는 제 영웅이에요. 16이 된 소년의 말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김순자는 손자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유찬이 잘 컸구나. 정말 잘 컸어. 식사 후 광수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이 시작됐어요. 벌써 20곳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정말? 이렇게나 빨리? 응, 그리고 전국 체인으로 키울 계획이에요. 지역마다 우리 가게가 생기는 거죠. 시어머니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가가 됐네. 어머니, 이 모든 게 장인어른 덕분이에요. 장인어른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광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낸 건 너희들이야. 사돈어른이 기회를 주셨어도 결국 성공시킨 건 너희 부부의 노력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효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응. 그동안 우리 정말 잘 버텼어. 그거 알아? 내가 제일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언제였어? 붕어빵 처음 팔 때. 첫날. 추운 날 손이 꽁꽁 얼어도 당신이 웃으면서 손님들한테 따뜻하게 드세요라고 말하던 그때. 광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제일 고마웠던 순간. 시댁에서 그 소리 듣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줬을 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뒷좌석에 유찬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도 나중에 우리 가게 물려받을 수 있어? 물론이지, 아들. 그럼 나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아빠처럼 멋진 사업가 되려면요. 광수는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닮은 아들의 눈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광수 씨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바닥에서 어떻게 일어서느냐는 것입니다. 광수 씨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를 믿고 정직하게 일하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마음으로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요. 광수 씨를 도왔던 장인어른 최철수 씨의 말처럼 때로는 누군가의 작은 믿음과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감동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